안녕하세요. 민텐 IoT 엔터프라이즈 정품 인증과 마스터 이미지 양산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술 웨비나 준비를 하게 된 한국 MDS 정혜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 정품 인증 관련 내용이랑 마스터 이미지 양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도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Q&A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이니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윈텐 IoT 엔터프라이즈 정품 인증 관련하여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는지, 인증을 진행하기 위한 SRMGR 명령어는 무엇인지, 임베디드 제품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품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품 인증 관리 도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정품 인증 완료된 상태에서 특정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정품 인증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품 인증 시나리오입니다. 제품키를 입력할 때 인증 방법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두 가지 경우로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키는 입력되었지만 장비에 인터넷을 물리지 못하는 경우는 디폴트 액티베이션, 즉 지연된 상태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면 제품키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을 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MS 정품 인증 서버에 연결되어 인증이 진행되게 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진처럼 MS 콜센터에 전화 연결을 하여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전화 인증도 어려우신 경우는 위에 언급드린 디폴트 액티베이션, 지연된 상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지연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품 인증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MS에서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된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고, 서버실이나 금융권처럼 인터넷만 관련 한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윈도우 사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정품 인증 관리 도구인 VAAT2를 통해 제품키의 사용 유무와 키가 EPKEA인 경우에는 몇 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제품키에 대한 상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언급드린 EPKEA는 윈도우 임베디드 제품키 종류 중에 하나인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품 인증 상태를 윈도우에 직접 적용된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 인증 상태는 크게 정상적으로 인증된 경우, 지연된 상태인 경우, 인증 실패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PC도 설정의 정품 인증 항목을 보시면 인증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Successful Activation은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인증을 성공한 경우로 정상적인 제품키가 입력되었고 장비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었다면 그 장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디폴트 액티베이션은 인증 지연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인증키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지만 장비에 인터넷을 한 번도 연결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상태를 Successful Activation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한 번이라도 장비에 연결해 주던가 전화 인증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연된 상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MS는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 없이 이대로 쭉 사용하셔도 됩니다. 액티베이션 페일리어는 인증 실패한 경우로 인증키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제품키 또는 활성화 가능한 할당량을 초과한 제품키로 인증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OS에 맞는 정상적인 라이센스로 인증을 진행하시거나 인증키 이슈 없이도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원인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너무 명확히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에게 기술 지원을 통해 연락 주시면은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진행하기 위한 SRMGR 명령어는 표와 같습니다. SRMGR IPK 뒤에 제품키를 입력하여 인증받고 DLV, XPR, DIL 명령어와 같이 이러한 명령어를 통해 인증 상태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윈도우 설정의 정품 인증 이런 UI를 통해 제품키를 입력하거나 제품키 상태를 보거나 하는데 이러한 명령어도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10 IoT 엔터프라이즈의 제품키 종류입니다. 제품키에는 EPKEA와 PKEA 두 가지 라이센스 키가 존재합니다. 이 PKEA는 제품키당 하나의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고 한 번 인증되면 해당 키로 다른 장비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PKEA는 하나의 제품키로 여러 장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증 한도까지 키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PKEA는 하나의 제품키로 하나의 장비에만 인증할 수 있는 1대1 키, 이 PKEA는 하나의 제품키로 다양한 장비에 인증이 가능한 1대 N 키입니다. 장비 수량이 적으면은 앞에 말씀드린 이 PKEA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몇백 대, 몇천 대의 장비에 서로 다른 제품키로 입력하면은 나중에 관리도 어렵고 인증도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이 PKEA를 사용하면 관리 및 사용 측면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인증키를 관리하기 위한 정품 인증 도구인 VAM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툴은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에서 정품 인증 상태 관리가 가능하며 제품 키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URL 주소에서 ADK를 다운받게 되면 VAMT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후 제품 키를 입력해서 이 해당 키가 몇 번 사용되었고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EPKEA는 키 하나당 최대 5만 번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남은 횟수와 제품키 상태를 VAMT 툴을 사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VAMT 설치를 위해서는 ADK를 다운받아 다음과 같이 쭉 진행하시면 되고 툴이 설치되고 나면 제품키 추가 화면에 이런 제품키를 넣는 화면이 있는데 제품키를 입력해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키를 넣었는데 보안상 제품키는 가렸고 리마이닝 액티베이션을 보시면 키가 현재 어떤 상태로 몇 번 더 활성화가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넣은 키는 EPKEA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이 리마이닝 액티베이션이 5만 번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정품 인증 키를 다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즉 재정품 인증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인증 완료된 상태에서 장비에 문제가 생겨 메인보드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화 인증을 통해 다시 정품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윈도우의 제품키는 메인보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키를 구입하지 않고 전화 인증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인증 방법은 실행창에 SIL UI를 입력 후 국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무료나 유료 둘 중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이런 설치 아이디를 알려주게 되면 MS에서는 확인 아이디를 불러주게 됐는데 이 값을 정상적으로 입력해 준다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OS를 포맷한 경우도 인증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동일한 장비에 동일한 라이센스 키를 넣는 경우에는 기존의 키를 초기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EPKEA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카운트가 차감됩니다. 디스크, 메모리 등 일부 부품 교체 시에는 인증이 풀리지 않으므로 원래 인증 상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인증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은 마스터 이미지 양산 및 배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미지 양산을 위해서 툴이나 솔루션을 이미 다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윈도우상의 디즘 명령어를 통해서도 마스터 이미지 양산과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괜찮은 툴이 있어 해당 툴도 같이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서드파티 솔루션이 윈클론 솔루션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 이미지 생성 시에 인증 관련해서 유의사항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즘 명령어를 통한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배포 방법은 마스터 이미지로 만들 타겟 디바이스를 먼저 준비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시스프립 과정을 통해 사용자 정보 및 보안 식별자 초기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프립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윈도우 머신마다 SID라는 시큐리티 아이덴티파이어, 즉 보안 식별자가 고유 아이디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SID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복제하여 서로 다른 윈도우 머신들끼리 같이 사용해서 SID가 중복되게 되면은 충돌되는 등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스터 이미지를 제작하실 때에는 SID를 초기화를 하고 시스프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프립은 C 드라이브 윈도우 시스템 32 밑에 존재하며 시스템 정리 방법을 OOB로 해서 일반화 체크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맞춤할 마스터 이미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마스터 이미지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캡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즘 캡처 이미지 명령어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캡처하고 USB를 저장하여 나중에 배포할 디바이스에 해당 USB로 부팅해서 디즘 어플라이 이미지를 통해 배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포를 진행하고 나면은 나중에 배포한 디바이스도 처음 만든 이미지와 동일한 환경 및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이미지를 만들 때 정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윈과 FFU 방식이 있는데 원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윈 방식은 윈도우와 시스템 파티션을 각각 캡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윈도우 파티션만 캡처해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즉 단일 파티션으로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파티션만 캡처하게 되면은 드라이브의 나머지 파티션은 고객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의 예시를 보시면은 이런 캡처 이미지가 캡처하는 디즘 명령어인데 윈도우 파티션 캡처를 한번 하고 시스템 파티션을 또 한번 캡처해서 배포할 때도 윈도우 파티션을 배포하고 시스템 파티션을 배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티션을 하나하나씩 캡처하는 것이 고객의 입맛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파티션을 통째로 캡처할 때는 너무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 번거로운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파일 형식이 이 FFU 방식입니다. FFU는 풀 플래시 업데이트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윈도우와 시스템 파티션을 통째로 캡처해서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즉 단위 파티션 캡처가 아닌 디스크의 모든 파티션 정보를 한 번에 캡처하게 되므로
배포되는 장비의 파티션 구성이 이미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가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윈 방식보다는 FFU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이 FFU 방식은 윈10 1709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윈 방식보다 작업 시간이 적으며 모든 파티션을 통째로 한 번에 캡처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는 큽니다. 박스 안의 예시를 보시면은 캡처 이미지가 캡처하는 디진 명령어인데 아까 윈 방식과는 다르게 이 명령어 한 줄로 캡처하고 배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지컬 드라이브 자체를 통째로 복사하기 때문에 해당 명령어로만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윈이나 FFU를 더 비교해 보고 싶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아래 URL 주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 이미지 관련해서 괜찮은 서드파트 툴이 있어 이 해당 툴도 같이 소개드리면 좋을 것 같아 윈클론 솔루션도 같이 소개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윈클론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디즘 명령어 없이도 친절한 UI로 작업이 가능하니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실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윈클론은 윈도우 OS 기반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을 백업 및 복구하기 위한 솔루션이고 태블릿이나 DID, 포스, ATM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 영역과 사용자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백업 및 보관해 두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이미지로 안전하게 복구하고 마스터 이미지로 다른 장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우선 정상 작동 시 시스템 OS 및 데이터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백업 및 보관한 후에 시스템의 이상 또는 저장 장치의 물리적 손상 시 보관된 이미지 파일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 백업한 OS나 사용자 데이터를 그대로 통째로 보관하기 때문에 다른 재설정 같은 작업은 불필요합니다. 즉, 윈클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최신 OS 환경에서 최적화하여 안전한 보관 영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 내의 OS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별도 파티션을 보관 영역으로 생성하여 백업 이미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시스템 오롯이 빠르게 복원이 가능하며 윈도우 파티션 전체를 백업 보관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하고 싶은 파티션만 선택해서 백업 보관하거나 디스크 전체를 백업 보관하는 등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백업이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디즘 명령어와는 다르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백업 및 보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백업 이후 변경된 사항만을 자동 백업하여 백업 시간과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러를 걸어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VD 또는 USB를 윈클론 부팅 미디어로 만들어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해당 부팅 미디어로 작업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대처할 준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솔루션을 실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UI 화면이 나오고 해당 화면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백업이나 보관 등 작업이 가능하므로 쉽게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배포 작업이 가능하다는 좋은 서드파티 솔루션이 있어 내용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 이미지 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스터 이미지 생산 시 정품 인증을 하지 않는 상태로 배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둘째,
사용하는 제품키 종류가 EPK이어서 해당 제품키로 마스터 이미지를 정품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배포된 장비에서 다시 온라인 정품 인증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스프립을 통해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여도 설치된 제품키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정품 인증 상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시스템이 정품 인증 상태로 활성화되면 지연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끔 고객사에서 특정 이유로 지연된 활성화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문의를 몇 번 받아서 이런 내용을 추가해 봤습니다. 마스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배포를 할 작업이 필요하신 고객사분들께서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윈도우상의 디즘 명령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거나 UI 화면으로 더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서드파티 솔루션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상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